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방 2차 네. 집단대출 조건이 나왔어요. 네. 자, 긴가민가 했던 게 은행들이 요새 왜 이렇게 원칙대로 잘하지? 그러게요. 자, 보시면 네. 거기 무슨 소리인지 설명드릴게요. 이거 우리은행 거고요. 네. 감정가에 따른 대출 가능 조건, LTV 및 DSR 조건 이렇게 나왔죠? 이 DSR에 집중. 이 DSR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자, 1번 생애 최초 네. LTV 80%, 세대원 전원 무주택 시 LTV 70%, 네. 1주택 이상 보유 시 60%. 네. 자, 이제 조정지역에서 벗어났다는 게 실감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오죠. 대출 최대 가능 금액은 DSR 70% 충족 범위 내 가능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왜 그렇냐면,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대방 2차가 언제 청약을 했냐. 모집 공고일이 2019년 10월 31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DSR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DSR 규제가 70%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부담을 더는 거죠. 자, 그러나 22년 7월 이후 분양권 전매자, 자,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전매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건 기준이에요. 22년 7월 1일부터 DSR이 40%로 적용됩니다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네, 기준 날짜. 이 기준일을 넘어서는 거는 40%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네. 즉 원래 분양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9년 10월 31일 공고가 되고 요 19년도에 청약하신 분들, 네. 그 다음에 무순위까지 받으신 분들까지도 해당이 돼요. 네. 줍줍까지. 네. 자, 이분들은 DSR이 70%입니다. 네.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11월에 지금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11월 며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13일 이후요. 13일 이후 요때 분양권 전매하신 분들은 DSR 40%가 적용돼요. 네. 자, 그러니까 혼돈하시면 안 돼. 네. 원분양자는 DSR이 70%고 전매자는 40%예요. 전매하시는 분도 70%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요거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되고, 요건 전장 상관없구나. 자, 그리고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또 뭐 다 어찌됐든 소유권의 변동이 나중에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DSR 40% 적용이니까 이건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세대출은 버팀목 전세대출 외 DSR 충족 시 일시 보유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은행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번에 처음 지금 세를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10번 요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10번의 별표. 해당 대출 실행 및 전월세 세입자 입주 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는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등기부에 쓸 때까지는 세입자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단 세입자 구하기 전 먼저 대출 실행을 통해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잔금 납부하여 입주증을 받고 근저당권 설정 전 세입자 구하여 해당 대출 전액 상환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이후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해당 대출 전액 상환하면 네 맘대로 하라고. 그쵸, 대출이 없는. 자,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구하라고, 세입자를 구하려면. 왜냐하면 얘는 아직 등기가 없잖아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다 너 돈 빌려줬다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걔가 권리 기준일이 돼요. 그 권리를 지금 기준일을 못 쓰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장부에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10군데 대출을 받고 도망가도 돼. 그렇죠. 평생 도망 다니면 되니까. 은행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는 해당이 안 돼요. 월세가 해당이 되죠. 네, 전세는
대출금이 있으면 전세 보증이 안 나오니까 월세가 해당이 되는데, 자, 요때는 미리 전입을 하세요. 전입을 한 다음에 다시 나가셔야 돼요. 언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날짜에는. 그리고 은행이 근저당권에 자기 권리일자를 정확하게 적고 나면 이때 다시 전입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씩 세입자들 요렇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전출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왜 전출을 해야 되느냐고 마치 임대인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아니 저걸 설명 안 하는 부동산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양아치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가능한데, 우리가 이 경우에 그러면 붕 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입자를 구해놓고 살다가 은행이 등기부 등본에 적을 날짜가 되면 주소를 빼주세요라고 해서 주소를 잠깐 뺐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우리 등기하는 시점, 법무사에서 서류 갖고 오세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출금에 따른 보증금의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그래서 보증금이 많은 경우에는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부동산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먼저 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 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증금이 많을 경우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월세를 하실 적에 보증금이 어느 정도가 안전한지 대출에 대해서 요거는 부동산하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금이 많은 경우에는 권하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금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자, 잘 보셔야 돼. 10월 4일 기준 금리 4.95에 0.47을 더해서 5.4인 거예요. 요거는 우리은행 기준입니다. 다른 은행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유, 5%대를 그리고 넘었네요. 얘는 10월 4일 기준이라 여러분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날짜에는 더 다를 요게 수가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5년 단위 고정금리예요. 네. 금리 조건이 내년에 연준이 4.5%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5년 정도로 고정을 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내리면 상환하고 대출을 다시 받으시면 돼요. 갈아타기. 네, 지금은 고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이 궁금하시겠죠? 네. 대출 가능 금액을 한번 보실까요? 분양가 거의 다 나왔더라고 보니까. 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은행마다 감정가가 다 다른데 일단 우리은행 거부터 한번 보실게요. 70%를 한번 잡아볼게요. 현재 무주택인 상태. 그러면 70%까지 나오는데 아까 DSR은 70%까지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소득이 나온다고 보고 네. 그리고 40년 동안 상환이 가능하니까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여기. 자, 보면 3억 3,600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소득이 충족됐죠. 자, 75 타입 최상층 바로 아래 제일 비싼 거. 네. 3억 3,600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자, 분양가. 여기 보시면 75A 타입. 네. 이거 제일 비싼 거예요. 75A 타입의 26 차상층 3억 3,670만 원. 요거예요. 네. 요거예요. 3억 3,670만 원. 자, 그러면 볼까요? 대출 가능 금액 70%? 3억 3,600만 원이잖아. 아우, 분양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계약금 10% 들어가 있죠?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도 솔직히 무섭다. 이율이 많이 올라가서. 무섭다. 많이 해주는 게. 자, 그래서 85A 한번 보겠습니다. 자, 85A 같은 경우에 최상층 바로 밑에 70%일 때 3억 8,850만 원을 해준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84A 타입이고, 와, 대방은 너무 많아. 너무 차입도 많아. 많고, 층별로 분양 가격도 틀리고. 좀 너무하지 않니? 여기 있네. 3억 7,970만 원이에요. 네.
부장가보다 더 나오네. 좀 더 나. 여기다 이제 확장비하고 옵션을 하면 물론 또 더 나갑니다. 그렇죠. 확장비하고 옵션을 뺀 분양 금액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계약금하고 맞추면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농협 거를 한번 볼게요. 네. 요 농협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요게 농협 건데, 요게 농협 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어. 농협 거는 일단 70%일 때 1층을 75A, 70%일 때 3억 3천까지 해준대. 네. 자 그러면 우리은행은 3억 800까지 해준대. 농협이 더 많이 나오는데? 농협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 농협은 감정가가 얼마냐? 감정가가 자 3억 3천이 60%라고 그러니까 0.3 하면 되죠. X값 구하는 70%. 거니까 70%. 0.7 하면 4억 7,100 잡혔네. 1층이. 네, 1층이 4억 7,100 감정가를 잡은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별로 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타입별로도 조금 차이가 나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거 은행별로 대출 금액이 자기한테 낳는 대출 금액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대출 금액 그다음에 금리 요거까지 같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농협은 금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농협은 금리가 6개월 변동물은 4.3%, 5년 고정은 5%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혼합. 아까 우리은행보다는 조금 싼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대출 기간은 30년 만기 비거치. 자 그리고 우리은행은 최장 40년까지. 우리은행은 최장 40년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리도 금리와 자기 대출 가능 금액이 감정가가 은행마다 틀리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해서 보셔야 돼요. 요게 네. 농협이고 요게 우리은행이고 요거는 농협이 펜트하우스까지 다 나왔다. 펜트하우스는 175 A타입 같은 경우에는 70%면 10억 그 다음에 60%면 8억 8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저거 소득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DSR 70%. 그러니까. 네. DSR 70%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8억 8천까지 나오려면 한 1억 소득이 한 1억 2천? 1억 3천? 요 정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81 펜트 같은 경우에는 9억 9천 5백, 8억 5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야, 이 펜트를 하시는 분이 소득이 뭐 많이 되죠. 많이 되시는 분이 하겠지. 설마 5천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하겠어? 근데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외부에서 그런 오시는 분들은 집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되거나 그러겠죠. 뭐. 펜트를 노릴 정도면. 아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살고 싶은 거지. 근데 금방 포기하시더라고요. 희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저도 펜트에 살고 싶다는 욕망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상외로 펜트가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요 106 A타입 그러면 40평 한번 볼게요. 40평 A타입이 차상층이 70%일 때 4억 6,300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106 아우 복잡하다. 여기 있다. 106 A타입 106 A타입에 여기 차상층 4억 5,700이에요. 부장가가. 네. 확장비하고 저건 제외한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아까 농협계 4억 6,300까지 나온대. 네. 오메. 더 나오는 거죠? 네. 그럼 뭐 옵션 그다음에 계약금 낸 거 있으니까 조금 돈이 몇백 남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잔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 뭐 이제는 두 다리를 뻗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좀 무섭죠. 그쵸, 지금 무섭죠. 그리고 다시 보면 잔소리 같지만 다시 보면 DSR이 원 분양자는 70%. 네. 제가 적어 드릴게. 저거. 나중에 클레임이 들어오더라고. 네가 그러지 않았느냐고. 원분양자라고 써야 되네. 그래서 원 분양자는 70%예요. 저도 사는 게 피곤합니다. 요거는 전매자. 네.
40% 이렇게. 자,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고 나한테 네가 그랬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네. DSR 40%가 적용하는 사람은 대방 2차에서 산 사람들 혹은 증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DSR 70%는 원분양자들. 네. 이게 중흥따만 해도 자기는 70%안 한다고 그랬어요. 은행들이 전부 다. 그랬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원분양자는 70%, 전매자는 40%. 네.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에요. 아마 회천대방도 이 룰이 적용될 겁니다. 회천대방도.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분양가 알려드렸고 그렇게 크게 잔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참 혼돈의 시기예요. 이자는 무섭다. 후덜덜하다.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 다른 은행들도 다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은행이 기존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는 LTV 70%를 적용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도 그 룰을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타입, 평형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지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금액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LTV 지금 연봉에 따라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세를 오시는 분들 혹은 월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은행이 등기부에 적는 날짜 네. 이 날짜에는 전출을 했다가 날짜에 적고 나서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임대인 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임차인들하고 통보를 하고 전화가 왔을 적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딴소리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